지하무역장에 끌려간 카이지가 친치로 승리와 함께 그 대가로 따낸 외출권을 이용하여 불법 카지노에서도 늪의 공략에 성공해 기적적으로 지상으로 귀환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생환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카이지는 사카자키의 집에 눌러앉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집에 눌러붙어 빈둥대는 카이지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사카자키는 결국 300만엔을 주면서 손절을 선언합니다. 그때 사카자키의 집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검은 양복이 나타나고 10중 8구 지독한 인연의 제액으로 부하들일 거라 생각한 카이지가 확인해보니 그들은 지하무역장 동료였던 마에다와 미요시였습니다. 마에다와 미요시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카지노의 악덕 사장인 무라오카 타카시를 언급하며 그가 행하고 있는 사기 도박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털어먹자고 제안하는데요. 고민 끝에 카이지는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끝내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카자키의 손절금 300만엔을 미천으로 구해옵니다. 도박 당일 카지노를 찾아온 카이지를 사장 무라오카가 열렬히 환영하고 사장은 카이지에게 둘이서도 할 수 있게 변형시킨 마작 게임인 17보를 제안하는데요. 마작이 자신의 패를 버린 뒤 회산에서 패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이 버린 패를 가져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승리패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지만 17보는 쯤없이 론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인 점이 달랐죠. 즉 17보는 플레이어가 처음부터 한 개의 패만 맞추면 승리할 수 있는 펜파이 상태의 패를 미리 맞춰놓고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버린 패를 하나씩 탑패하면서 먼저 승리패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이었습니다. 카이지는 무라오카 사장이 부하들을 시켜 교묘하게 패를 훔쳐보게 한 뒤 그 정보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에다와 미요시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카이지의 패를 훔쳐보는 역할인 마에다는 사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사장 뒤에 위치한 미요시가 패를 훔쳐본 뒤 카이지에게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사기를 사기치기로 계획한 것이었죠. 드디어 100만엔을 건 첫 번째 대국이 시작되는데 벼랑간 사장은 미요시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장의 패를 훔쳐봐야 하는 미요시의 부재로 이번 판은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 카이지는 삭수패와 통수패로 팀패를 구성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패들을 벌여나갔지만 3통을 내면서 패배하고 결국 사장에게 2배 받기의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200만엔을 잃은 카이지. 다행히도 미천 300만엔을 전부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때마침 미요시가 돌아왔기 때문에 카이지는 안도하며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미요시의 사인으로 사장이 노리고 있는 대기패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던 카이지는 무려 7번의 게임을 연속으로 승리하며 돈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웬 정체불명의 사내가 벼랑간 나타나 게임을 관전하는데요. 카이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남자를 뒤로한 채 카이지는 8회전까지의 게임을 승리로 이끌면서 무려 1000만엔을 따는데 성공합니다. 사장의 사기 방법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카이지는 사장에게 판돈을 올릴 기회를 주기 위해 약간의 심술을 부리게 되고 다급해진 사장은 곧바로 카이지에게 베팅액 1000만엔의 승부를 제안하죠. 거액이 걸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고 팀패를 삭수패와 통수패로 구성한 카이지는 미요시의 사인에 맞춰 패를 벌여나가지만 미요시가 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대기패 중 3만을 누락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1000만엔을 잃어 판돈 자체가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카이지. 그때 관전하고 있던 남자가 카이지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덕분에 10회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회전 역시 불행하게도 카이지가 사장의 론패를 5개나 가지고 있는 바람에 17번째에는 반드시 사장의 론패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패배하여 빌린 돈 1000만엔 마저 잃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2연패해버린 카이지는 할 수 없이 또다시 남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남자는 통 크게 4천만엔을 한 방에 빌려줍니다. 순식간에 거금의 미천이 생긴 카이지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것을 본 사장은 카이지에게 무려 판돈 4천만엔, 즉 총 8천만엔의 미친 승부를 제안하는데요. 어이상실한 카이지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지만 자신들이 준비한 사기는 여러 번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사장의 승부를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11회전. 카이지는 무려 5개의 론패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패가 들어온 것에 들뜬 나머지 마작 패들을 바닥에 흘려버리는 대실책을 저지르는데요.
부랴부랴 바닥에 떨어진 마작 패드를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인 카이지는 시간 제한 10초 전에 맞춰 겨우 팀패를 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카이지가 급하게 패를 맞추는 바람에 마에다가 패를 보지 못하여 사장에게 거짓 사인을 보낼 수 없게 된 것이었고, 카이지가 정신줄을 반쯤 놓은 탓에 미오시의 사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미오시가 카이지의 상황을 눈치챈 뒤 다시 사인을 보내줬고, 카이지는 안심하며 탑패를 하는데요. 이번 판도 승리를 확신한 카이지가 승기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마에다가 거짓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팀패를 보여주려는 그때, 카이지는 사장의 웃는 얼굴에서 효우도와 토네가와를 떠올리고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패를 덮어둔 채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종합하여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카이지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마에다와 미오시가 사실 사장의 편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지하누욕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카이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들어왔던 좋은 패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일부러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카이지. 하지만 카이지가 미리 장치해 놓은 패의 간격은 메워져 있었고, 사장이 자신의 패를 확인하는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 마에다와 미오시를 통해 카이지는 그들의 배신을 확신하고 사기를 치러 온 자신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든 이번 판을 무승부로 넘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카이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또다시 자리를 비우는 계획을 세웠고, 이 틈을 타 패를 바꿔치기 한 사장의 행동을 유도해내 결국 17보를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11회전은 6국으로 끝나게 되고, 다음 12회전의 판도는 4천만엔의 2배인 8천만엔이 돼버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지는 돈을 빌려준 남자의 정체가 바로 효우도 회장의 아들인 효우도 카즈야라는 것과 자신이 빌린 돈이 신체를 담보로 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막대한 거액을 빌린 카이지가 이 갬블에서 진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카이지는 번뜩이는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16,000만엔의 막대한 판돈이 걸린 12회전이 시작되고, 통수패와 자패로 팀패를 구성한 카이지의 패를 본 마에다는 역시나 사장에게 카이지의 대기패를 모두 전달하고, 사장은 그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삭수패와 만수패로 팀패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팀패를 만드는 제한시간 종료 5초 전에 카이지는 자신이 구성한 팀패를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팀패를 가져오는 변수를 만들고는 배신자 마에다와 미오시를 추궁하죠. 모든 것을 알아챈 카이지가 지옥같은 지하누욕장을 함께 극복해온 동지인 자신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극대노하지만 마에다와 미오시는 먼저 배신한 건 그쪽이라며 오히려 카이지에게 소리치는데요. 알고 보니 마에다와 미오시는 파칭코 승리 후의 사정에 대해서 카이지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오카 사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카이지가 막대한 수익을 자신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카이지가 딴 돈의 일부를 자신들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무라오카 사장과 공모하여 카이지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진실이 통하지 않자 바보들의 설득을 포기한 카이지는 무라오카에게 마에다와 미오시의 개입이 없는 진검승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17보 12회전의 정면 승부가 재개됩니다. 카이지가 통수패와 자패로 구성한 손패를 파기하고 새로운 손패를 구성한 덕분에 둘은 초반 12순까지는 안전한 버림패인 자패와 통수패를 번갈아 내면서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13순째부터는 더 이상 안전패가 없기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상황에서 카이지가 파기한 패 중에 1통을 몰래 빼내온 뒤 또 다른 팀패를 구성하는 이중 팀패 전략을 펼치지만, 마에다가 카이지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사장에게 말해준 덕분에 무라오카는 내려고 했던 이만을 취소하고 구삭을 탑패하여 무사히 속임수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16순째로 접어드는데요. 큰 고민에 빠진 무라오카는 필사적으로 생각한 끝에 삼삭을 벌이고, 카이지 또한 마에다가 자신의 팀패를 훔쳐볼 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머리를 굴린 끝에 안전패였던 동패를 버리게 되죠. 드디어 마지막 17순째. 사장의 남은 버린 패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상태로 모든 패가 카이지에게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패들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암울한 상황에서 무라오카는 자신의 팀패에 있던 안전패인 8만과 위험패들을 몰래 바꿔치기해서 타케아는 기가 막힌 속임수로 17보를 무사히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지는 사장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패인 8만을 이제야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사장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카이지의 마지막 탑패만이 남은 상황에서 사장은 카이지가 사삭을 내면 승리할 수 있었죠. 카이지는 하나같이 위험한 버림패 후보 중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1만과 사삭 중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1만을 버렸고, 그렇게 카이지도 17보를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12회전 또한 유국이 됐고, 이제 승부는 전 판돈의 2배인 1억 6천만 엔이 걸린 13회전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정신나간 판돈의 무라오카는 카즈야에게 게임 중지를 요청하지만 사장과 카이지 둘 중 누가 되던지 한 명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카즈야는 게임 속행을 강요하면서 카이지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총 판돈 3억 2천만 엔이 걸린 13회전이 시작됩니다.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둘은 서로를 디스하면서 심리전을 벌이는데요. 심리전은 수많은 도박을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카이지의 승리였고, 사장은 멘붕에 빠진 나머지 여러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지만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끝에 나름 강력한 팀패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라오카가 안전패인 남패를 3연속으로 버리는 방법으로 카이지의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자 세 번째 버림패를 고민하던 카이지는 벼랑간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팀패를 챙겨가지고 방을 나가버리는데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무라오카는 탁자 위에 남아있던 패드를 모두 열어본 뒤 그 중에 없는 패드를 헤아려보면 카이지의 팀패를 알아낼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고, 마에다와 미요시가 사장의 부정행위를 잡아내려고 방으로 뛰어오는 카이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이 탁자 위의 패드를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기는데 성공하죠. 배신자들을 겨우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온 카이지는 부정을 의심하며 사장을 추궁하지만 사장은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대응했고, 결국 도박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 카이지의 팀패를 모두 파악한 사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일부러 실수한 것 마냥 자신의 버림패들을 보여주면서 카이지의 버림패를 유도하는데요. 사장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카이지는 아슬아슬하게 사장의 론패를 피해가지만 그것마저도 사장의 계획대로였고, 카이지는 사장의 심리 도발에 유도되어 그나마 안전패라고 생각한 3, 4, 6통 그리고 2통 중에서 6통과 2통을 연달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카이지에게 남은 건 사장이 승리할 수 있는 론패인 3, 4뿐이었고, 완벽하게 승리를 확신한 무라오카는 카이지에게 절대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작대인 100을 버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카이지는 사장이 낸 100패로는 절대로 승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론을 선언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장은 사진을 통해 미리 알아낸 카이지의 팀패에서 사삭이 100으로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 이건 사기라며 패산을 전부 확인했고, 그 결과 패산 전체에서 4개만 존재해야 할 100패가 5개인 것을 확인합니다. 알고 보니 카이지는 동료들의 배신을 눈치챘던 11회전 당시 사삭패에 흰 종이를 부착해 패를 조작해 놓았던 것이었는데요. 카이지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다면 10중 8구 사장이 자신의 패를 확인해 볼 것임을 확신한 것이었고, 그 허점을 찌르기 위해 조작된 패를 만들어 그를 속이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카이지의 승리에 놀라버린 카즈야는 카이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그의 승부수에 감탄했고, 이건 사기라며 난리를 치는 사장에게 조작된 패는 게임에서 쓰이지 않는 패산 더미에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패드를 전부 다 열어보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게임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을 거라며 카이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게다가 카이지의 끝도 없는 가문 때문인지 팀패에 있던 육삭이 우라도라가 돼버리는 바람에 카이지의 론패는 3배만이 되었고, 그 결과 무라오카 사장은 1억 6천만 엔의 3배인 무려 4억 8천만 엔을 잃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17보 마작은 카이지의 승리로 끝났고, 카즈야는 부족한 판돈 대신 무라오카에게 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며 카이지를 데리고 차로 이동하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카이지의 신뢰에 감동한 카즈야는 카이지에게 자신과 한 판 더 도박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하는데요. 이에 정신나간 카이지가 카즈야의 제안을 수락하고 카즈야가 안내하는 도박장으로 같이 이동하는 장면을 끝으로 도박 묵시로 카이지의 17보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